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교육실에서 실제 사용하는 이제 부자 로스터 쇼룸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쇼룸 소개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저도 이제 써보고 싶었던 가스식 로스터기를 써보고 전기식과 가스식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 한번 해보려고 부자 로스터 쇼룸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유저분. 맞습니다. 네, 이쪽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소비자분들 오시면 네네. 제가 이제 로스팅한 걸 맛을 보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네네. 항상 준비를 해놔요, 두 가지를. 소비자분들이 오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전기식 모델의 커피 맛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전기식 스마트 모델을 볶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스팅을 직접 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버튼 눌러서 그냥 나온 거. 블렌딩만 제가 한 거예요. 얘는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베이스로 네. 해서 해놓은 거. 어떤 걸로 뭐 드셔보실래요? 저는 에티오피아 블렌딩. 에티오피아 블렌딩 된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네네. 아메리카노? 네, 아니면 따뜻한 걸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걸로? 네. 얼죽아가 아니시네요? 추워가지고. 네, 얼죽아가 있으신데. 감사합니다. 커피만 어떠세요? 두 분 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꼭 스마트로 볶고 전기식으로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스식으로 볶으면 다들 똑같이 얘기해, 소비자들. 가스니까. 아실 거예요. 인식이 아직은. 그렇죠, 맞아요. 가스식이 더 맛있다라는 인식이 네. 아직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오셨을 때 커피 맛을 보셔야 조금은 아, 전기도 맛이 괜찮구나를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가능하면 항상 전기식으로. 그리고 기능도 제가 직접 볶는다기보다는 이제 자동 기능으로만. 자동 기능이 요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딱 말씀을 드려요. 뭐 최고의 맛을 낸다.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충분하게 이제 어느 정도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퀄리티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인류적인 편으로 로스팅이 되는 편이고요. 네. 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완벽하게 재현이 되느냐, 완벽하게 그래프가 똑같느냐. 솔직히 그쵸, 그쵸.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도 화력을 조정하다 보면 프로파일이 약간씩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똑같이 느낌 해도. 정도까지는 나온다. 그래서 맛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다. 네. 조금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편하게 방문하시라고 연락드리고,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열어놓고 제가 어디 대회를 나간다거나 뭐 저도 이제 일정이 있겠죠. 그런 일정이 없는 기준에서는 웬만하면은 주말엔 열어놔요. 최대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두 출품을 나가고 싶은데 가스로도 좀 해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그쵸, 저희 그쵸. 유저분들은 전기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해보셔도 돼요. 저는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게 확실히 로스팅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랑 가스는 맛을 비교하거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어차피 저희 유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식은 이미 쓰시고 아실 거고 네. 가스식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따 가스랑 전기 직접 해서 한번 핸드드립이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직접 내려서 한번 맛비교를 해보세요. 커핑도 가능하시고. 예, 여기 다 있어요. 커핑, 뭐 브루잉, 뭐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 다 있고. 그라인더는 제 취미 때문에 좀 많아지긴 했는데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코니컬버부터 플랫버, 대형 플랫버 다 있으니까 오셔서 비교하시기도 좋고 편하게 이제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편하게 하시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막 쓰셔라. 기스만 내지 말아요. 이게 대략적인 근데 퍼센티지 비율이 있나요? 아시겠지만 이 전도율과 대류열에 대한 퍼센트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회사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로스팅을 한 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로스팅 했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6대4 정도로 전도율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가스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탈 파이버 버너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메탈 파이버 버너는 송풍기로 가스랑 바람을 불어내서 불을 붙여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열풍의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불어내는 방식이라. 가스는 그렇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전도율을 높였고. 그러면 전기식은 전도 비중이 한 네, 맞아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네, 6대4 정도로 정도인데? 보면 되고 가스식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긴 될 것 같아요. 원래 대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저희도 이중 드럼을 원래 처음에 만들 땐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요? 가스식도. 근데 저희 과감하게 이중을 버렸죠. 전도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왜냐면 저희 특징이니까. 부자로서의 특징을 어느 정도 살려야 되니까 타사분들은 이중 드럼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과감하게 단드럼 해보자 해서 저희 거 지금 5kg는 단드럼. 원래는 처음에 만들어서 이중 드럼이었어요. 그러면 전기를 누가 요청을 드리면 해주실 수는 있으신 거예요? 자기는 좀 대류 비중을 높게 해줄 수 있냐. 근데 전기에 이중을 하면 아마 화력이 딸리죠.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전기는 1대1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4kW 같으면 4,000, 뭐 5kW 같으면 5,000 이런 식으로. 가스 같은 경우에 뭐 만 단위가 되잖아요. 화력이. 이게 실제로 이따가 로싱을 해보시겠지만 옆에 있는 그 지금 쓰시는 모델은 아마 최대 화력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무조건 최대. 예. 전기식을 쓰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가스를 쓰시면 장담하는데 50%에서 60% 못 넘기실 거예요. 로싱을 하시게 되면 이게 화력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중을 쓰더라도 가스는 충분한 화력 공급을 통해서 대류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중 드럼을 하면 아마 데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고 또 우리가 히터를 줄이면 화력을 히터 식는 시간이 있는데 그중 드럼이 식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로싱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만들어 달라는데 불가능하진 않겠죠. 저희야 뭐 시간과 비용만 있다면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딜레이 타임도 고민을 해야 되고 화력을 주는 타임도 그쵸. 다 미리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열량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열량을 높이긴 쉬워요. 아까 말한 대로 전기를 고용량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콘센트를 선호하지 그쵸. 배선하고 그쵸, 뭐 그쵸. 하라고 하면 네. 안 좋아. 그래서 1.5라는 모델이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사실 1.8로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 저는. 왜냐면 800g이 있으니까 네. 1.8이 사실 굉장히 딱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열량이 조금 부족해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4kg를 좀 넘겨야 화력값이 충분한데 그러면 이제 배선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른 이제 판매자분들이나 저희 이제 딜러라는 건 없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분들은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물어도 받고. 근데 모두가 다 그러더라고요. 콘센트가 편한데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용량을 조금 포기하고 드럼 사이즈 줄이고 이제 히터 케이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만 해놨죠. 만약에 전기를 쓰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콘센트보다 차단기로 직결을 하시면 열 효율이 조금은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건 알면 좋고 그리고 전기 열량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이 있다면 슬라이닥스를 쓰시면 돼요. 딱 일정하게 잡아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은 든다. 저희 쇼룸에 오셨으니까 그냥 저희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실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쇼룸에 오시면은 이제 5가지 모델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쪽에 있는 300g. 얘 같은 경우는 샘플이 목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을 사시면서 같이 사시거나 이미 대형이 있는 분들 얘도 이제 스마트 모델인데 스마트 모델로만 나와요. 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수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좀 쓰시는 거 B80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교반 쿨러 모델로 준비를 해놨고 이제 수동으로 이제 체험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보통 이걸로 하시죠. 이따가 얘로 이제 로싱을 한번 하시고 가스로 하셔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은 이제 150 아까 말한 이제 1.5kg 모델. 얘 같은 경우는 스마트로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옆에 있는 모델이 이제 가스식 모델. 아까 말한 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메탈 파이버 버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파워 버튼을 켜고요. 자, 저희 거 같은 파워 켜는 건 똑같아요. 지금 평소에 히터를 켜셨죠? 히터 이제 버너를 켜시면 됩니다. 보통 살짝 이제 화력 올려줄 거고요. 붙었나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불 붙었죠? 불 붙었어요. 네, 얘가 이제 수치로 화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생각하기 편하신 거는 로싱을 실제로 하시면 제가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까 1팝이 터지면 보통 저는 30 정도로 놓고요. 일반 로싱은 보통 넉넉하게 60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많이 가요. 60으로만 해도 지금 이 오르는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랑 다르죠, 이미. 이게 퍼센트인가요? 이 전체 화력이? 네, 화력의 숫자를?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아실 거예요. 쿨링. 그다음에 이건 리셋. 리셋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버너 리셋은 버블이 안 붙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모델은 이제 납품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5kg짜리 모델이시고 얘는 이제 스마트 모델이에요. 가스식이고 얘도 스마트 모델로만 나와요. 스마트 모델들은 수동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투입까지만 이제 우리가 해주면 되고 배출까지 다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패널로 작동을 하는 거고. 얘도 메탈 파이버 버너. 이걸로 이제 수동으로 하실 때는 여기 환경 설정 가셔서 수동 그래프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시작을 누르면 이제 그래프들이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프 보면서 우리 그냥 아티산이나 파이오스코프 보듯이. 그래서 얘도 이제 화력 조정하고 배기 조정하고 로싱 하시면 되고 로싱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번호 끄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교반 누르고 냉각 쿨러 누르고 배출 눌러주고. 이걸로 하니까 확실히 편하겠다. 네, 이제 수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싱을 진행을 하죠. 방금 한 동작이 스마트 모델은 자동으로 다 진행이 돼요. 저희 쇼룸에 오시면 다 실제로 로싱 체험이 가능하고요.
오셨을 때 얘는 조금 저희가 무리가 있고 그쵸. 생두를 제가 사이즈 제공하기가 크니까. 네. 네. 이제 5kg급을 체험하실 분들은 보통 이제 생두를 조금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뭐 그냥 소량하겠다 뭐 하시면 당연히 좀 제공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kg 이상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네. 갖고 오라고 하고 나머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600g까지는 좀 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그냥 무료로 생두 제공을 좀 해드리니까 네. 한 배치 정도는 편하게 시연하고 가실 수 있어요. 네. 또 오늘은 제가 촬영도 오셨고 네. 하니까 제가 생두를 마음껏 쓰시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맛을 비교 직접 해보시고 네. 체험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지금 스마트 모델 가스식 1.8kg가 새로 나왔었거든요. 아. 지금 밖에 있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 중인 모델이에요. 계속적으로. 네. 저희가 지금 사전 예약만 받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아마 실제 출고되는 제품들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갈 건데, 지금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비슷하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접히는데, 이제 반대로 접히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약간 청소를 하는 용품들을 좀 올려놓는다던가, 노트북 간단하게 올려놓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얘 모델도 이제 스마트 모델, 1.8kg짜리 모델이에요. 기능은 아까 안에 있는 5kg짜리랑 똑같습니다. 자동 배출되고요. 투입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가스식이 작은 모델의 스마트 모델이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기술력상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국내 제작자 중에서는 1.8kg 가스 스마트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시장 선점을 하고 싶어서 좀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얘도 메탈 파이버 버너고 이따가 사용하실 가스식하고 네. 모든 게 동일한데 이제 자동으로 된다. 용량도 1.8. 예, 용량도 똑같고. 얘도 이제 지금 만들어진 모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까지. 이 세트 모델로 지금 저희가 1,300의 부가세 별도로 판매를 앞으로 네. 할 예정이고 실제로 이제 사전 예약한 분들은 좀 혜택을 따로 받죠. 예, 카페쇼 때. 그래서 그분들까지만 지금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사전 예약한 게 이제 다 설치가 되면 아마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더 홍보를 하고 판매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쓰는 모델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화력 조절 있잖아요. 전기시. 네. 근데 제가 조절하면서도 궁금한 게 이게 다 움직이긴 하잖아요. 다이얼이. 그럼요. 맞아요. 그게 다 먹히는 건지 전력이 줄어드는 게. 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얼에 여기 노브라고 해서 이제 전력 네. 조절 장치가 들어가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미세하게 올려도 전력은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 40 정도의 전력을 보면은 열이 잘 안 보여요. 꺼져 있더라고요. 꺼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할로겐이라면 꺼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럼 빛으로 열을 주는 거죠. 코일 히터 같은 경우는 저항이에요. 이게 전기가 흘러서 그 저항값으로 열이 오르는 건데 30%면은 사실 그냥 단순 계산해보면 900W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미 딱 답이 나왔죠. 왜? 우리 로스터기는 3kW의 전기를 써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3kW가 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30% 정도를 주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걸어보면 900W, 뭐 800W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열이 얼마나 될까요? 되게 적겠죠. 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항이 잘 안 걸려. 그냥 뜨거워는 지고 있는데 쇠가 달궈져도 뜨겁지만 빨개지나요? 바로? 아니죠. 일정 온도가 넘어가야 되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 눈에 그리고 실제 로싱이 될 만한 열을 가려면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 저희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넘어가줘야 충분한 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30, 40 정도는 어떨 때 쓰면 좋냐면 후반에 우리가 1팝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후반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열을 좀 낮춰서 약간 느리게 하시는 분들. 맞아요. 약간 미열만 주시려고 하는 네. 분들은 괜찮고 약간 미열이지만 진행을 조금 속도를 내가 디벨롭 타임 조금 땡기려는 분들은 약간 화력을 조금 더 줘야 되는 거죠. 미세하게 되는 만큼 전력은 바뀌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로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이다라는 수치를 네. 우리가 알긴 조금 어렵겠죠. 네. 미세하지만 차이는 난다.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네. 저는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단점이죠.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자 전력이 줄었어요. 이미. 그렇죠? 근데 이 코일이라는 건 달궈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달궈져 있죠. 네. 얘가 식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전력을 줬어요. 네. 그러면은 이 코일의 열이 달궈져야 그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편하게 또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스식으로 비교할 때 가스식 열이 바로 빠져서 좋은 거잖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리 꺼야 된다. 미리 올려야 된다. 가스도.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이중 드럼이라거나 주물 드럼, 앞뒤가 주물인 경우, 그러니까 보존열이 강한 경우, 드럼 자체에 그런 경우는 화력을 꺼도 열이 남아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드럼들이 두꺼워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드럼이 얇지만 히터에 열이 남는 거고, 가스식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미리 좀 화력을 줘라, 네. 화력을 미리 빼라. 네. 이 경우는 보통 드럼이 두꺼워서 드럼이 가지고 있는 열을 빼기 위해서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전기식은 열을 세게 하는 게 불가능한 걸 물어보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더 올리는 게요? 불가능하냐, 왜 세게 하면 되지 않냐.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력을 더 많이 전력을 하고. 갖고 오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불편해 하시죠. 간단하거든요. 그냥 5kW. 달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한 가스식하고 비슷한 화력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대신 설치. 근데 히터라는 게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쵸, 더 좋은 그쵸. 히터 나올 거고. 네. 뭐 언젠간 저희도 더 좋은 히터를 쓰게 되거나 하게 되면 더 빠른 로스팅이 되겠죠. 사실 당장도 할로겐으로만 바꿔도 로스팅 타임이 굉장히 줄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할로겐을 안 쓰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내구성이 조금 더 코일이 좋기 때문에 AS 면 때문에 저희는 단지 지금 아직 코일 히터를 조금 더 선호할 뿐이지, 나중에는 또 할로겐이 기술이 더 좋아져서 내구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때는 저희도 이제 변화를 주겠죠. 센 거는 할로겐이 더. 저희가 테스팅을 실제로 해봤었는데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를 말할 때 과학적인 근거, 뭐 데이터 이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저희는 실험한 결과로는 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실제로 저희가 할로겐이 석영관이라는 히터가 있어요, 전기. 그리고 할로겐 히터. 이 두 가지, 할로겐은 저희는 루비 히터라고 약간 빨갛게 나오는 그 히터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리고 코일 히터 세 가지를 사실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제일 셌던 게 이제 석영관하고 할로겐 쪽이 더 셌었어요. 열량값은. 근데 이제 코일 히터는 이제 장점이 좀 더 좋은 내구성.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한 것 뿐이죠. 그 내구성이라는 게 약하다고 해서 뭐 내일 고장 나거나 뭐 한 달만 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1, 2년 이상은 보통 쓰시죠. 그런데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직원은 한 분만 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내구성이라는 걸 떠나서 일정 시간을 쓰면 못 쓴다는 제품들이 있어버리면 AS를 결국엔 이제 매번 다니게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하는 것보단 저희는 최대한 AS를 안 가고 소비자들이 오래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희가 보면은 이런 청소 부분들도 다 손으로 분해가 가능한 게 좀 많잖아요. 네. 그 이유도 그거예요. 저희가 가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어느 정도 직접 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근데 분해가 진짜 쉽더라고요. 네. 그냥 영상 보면서 따라하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하게 되면 장점은 비용이죠. 맞아요. 안 불러도 되니까. 안 불러도 되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귀찮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건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연락이 와서 그냥 오셔서 해주세요 이러면은 유상이면 유상 비용 받고 가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전화 왔을 때 무조건 저희가 안 가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저렇게 해보시겠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왜 안 오려고 하냐고.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비용.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니 그쵸. 비용이 안 발생하는 쪽으로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소비자분들께서는 비용 상관없이 와서 해달라면 당연히 가고요. 뭐 이런 부품들도 그래요. 저희가 배선해서 팔아요. 그러면 비용을 조금 더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인건비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1차로 안내 드리는 건 기성품을 먼저 안내 드려요. 직접 배선할 수 있으시냐, 기성품 안내를 드리겠다. 뭐 베어링도 일단은 옆에 혹시 구멍 뚫을 수 있냐, 기성품 안내 드리겠다. 다 기성품으로 먼저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 후에 이제 저희 거 얘기를 드려요.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나중에 오해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비싼 거부터 얘기를 계속 하면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거 똑같은 걸 파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1차 안내는 무조건 온라인에 살 수 있는 거, 2차 안내가 이제 저희로 항상 하고 있어요.